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호소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다같이 죽자 선언. 윤석열은 진짜 대단한 놈이다. 끝까지 자기 당과 지지자들을 죽이는구나. 그토록 죽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진짜 대단한 빌런이다. 보수의 종말은 윤석열과의 만남에서부터 사실 예정된 것이었다. 잘 가라 윤석열. 마지막까지 정치 개입을 꿈꾸는 것을 보니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그건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알아서 잘 감당하기 바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속보 윤석열 김문수 지지 선언. 이젠 단결해야. 윤석열 씨에게 부탁한다. 하루에 한 번씩 김문수 지지글을 써주기 바란다. 중간에 편심해 김문수 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김문수 지지할수록 우리는 좋다. 윤석열 땡큐. 윤석열의 그 입을 다물라 했던 조경태는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 글이 또 코미디인 것은 원래 한덕수 선출을 예상하고 쓴 글에서 이름만 바꾸다 미처 바꾸지 못한 문장이 나왔다는 점이지요. 이런 윤석열의 지지글은 당연 국힘 내 분을 심화시킴은 물론 선거에도 악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의 제일 과제는 당내 단합인 것인데 김문수가 확정되자 차명진은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박수영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원권 정지 3년을 외쳤으니 단합이 되겠습니까? 쌍권 쿠데타의 편에 섰던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에 찬성한 의원들이 60명, 한덕수 출장식에 참석했던 김기현, 추경호, 성일종 등 그리고 한덕수를 믿고 공직을 던져나온 자들까지 이들의 마음을 모두 얻어 선거를 치른다. 거기에 한동훈은 김문수가 결단해야 할 것 3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것. 그러니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선거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것. 둘째, 윤석열과 김건희를 단호히 절연하고 윤석열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할 것. 셋째, 한덕수와의 즉각 단일화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자, 이 중에서 김문수가 들어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거겠지요. 즉, 국힘 당대표가 되기 위한 방법에 올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결국 구구 세력들과 정광훈 세력을 끌고 올 것이고 국힘은 말 그대로 구구정당으로 탈바꿈되겠지요. 그러니 친윤이나 친한이나 자신들의 재개 방법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의 그냥 패배가 아닌 처절한 패배인 것이고 선거가 끝나면 이런 패배는 반드시 책임 소재에 따른 내분이 또 발생할 것이고 국힘은 그야말로 최후를 맞는다 이겁니다. 김효한 목사는 이번 대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김문수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문수가 부활의 서사를 썼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도 51대 49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레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지나친 염려는 개인에게는 건강에 해롭고 민주시민 진영에게는 정체불명의 적과 싸워야 하는 공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나는 경계는 해야지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모름지기 선거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국힘의 현 상황을 자중질환을 넘어 자중질환 상태로 규정하고 싶다. 즉 국힘은 이재명과 싸우기보다는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자기들끼리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치고받다가 서로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심한 염증과 혐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 국힘의 상황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측과 이낙연 측의 극단적 대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따라서 국힘 내 반 김문수 측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태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번 국힘당 경선에서 한덕수가 아닌 김문수 편을 든 것은 한덕수,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윤상현 등 지난 내란 사태 한복판에서 윤석열을 열렬히 옹호했던 자들을 민주 세력이 당장 심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들과 대척점에선 김문수가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만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어차피 권력 싸움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다. 김문수가 국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아스팔트 구구 세력의 대결로 좁혀졌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기본 구도는 6대4로 보면 되겠다. 이 지점에서 여전히 51대 49 싸움을 염려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믿어주시면 좋겠다. 쉽게 말해 30%의 극단적 아스팔트 구구 세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60-70%의 시민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믿는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방통 토론을 맞붙으면 상대가 안 된다. 동지들을 배신하고 1994년 김영삼 밑으로 들어가 김진홍, 정광훈, 윤석열 등과 어울려 정치 생명을 이어온 70대 노인 김문수의 입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는가. 김문수가 입을 열 때마다 소음 공해가 진동할 것이다. 대선일까지 24일 남았다. 예전의 선거 같으면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다. 이재명에 대한 암살 제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일까지 후보의 안위를 어떻게 사수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기실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 하나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나 진배 없다. 국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저주였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킨 자들은 바로 윤석열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구고 세력이었다. 민주시민이라면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중도층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심전심으로 동의하겠지만 이번 선거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구구 아스팔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넘겨주느냐가 달린 싸움이다. 최소한 6대4 정도로는 넉넉히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막이 올랐다. 우리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내란을 일으킨 정권의 여당이자 내란 수습은커녕 내란에 동조한 내란당이자 후보 역시 내란 정권의 인자인 국무총리요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이고 이 둘을 강제 결합을 지키려다 폭망한 정치의 ABC도 모르는 개막장쇼를 벌인 이런 자들이 역대 최강 민주당, 최강의 대선 후보와 상대는커녕 비교도 힘듭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의 안전 우려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최고는 또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후보 유세 동선 주변의 범행 거점이 될 수 있는 건물과 유세 현장 외곽까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경호를 총괄하는 테러 대응 TF의 단장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긴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전문 경호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 지원 활동까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가 위기 극복의 토대입니다. 상황과 상대를 경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극도의 신중함과 경계심을 잃지 말고 절제된 언행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빛의 혁명을 이은 빛의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수하면 큰 죄를 짓는 선거입니다. 후보도 선대위도 절대 경계, 절대 긴장, 절대 신중, 절대 절제를 잃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완벽한 선거운동은 이재명 경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검복과 방탄유리는 대한민국 국군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